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705번째 시간으로 서머셋 모음의 인간굴레에서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셋 모음의 인간굴레에서 페르시아 융단과 인생. 어떤 왕이 인간의 역사를 알고 싶어서 어떤 현자에게 책을 가져오게 했더니 그 현자는 500권의 책을 가져왔다. 왕은 국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을 요약해오라고 다시 명했다. 10년 후 그 현자는 50권으로 줄여서 가지고 왔다. 그러나 왕은 이미 노쇠하여 그것을 다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현자는 다시 그것을 요약하라고 명을 받고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 바쳤다. 그렇게 20년이 지났다. 그러나 정작 왕은 그 한 권의 책을 읽을 만큼 힘이 없었다. 결국 현자는 인간의 역사를 단 한 줄로 줄여서 국왕께 사려했다. 인간은 태어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인생 의미 따위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일생도 또한 무익한 것이다. 그는 일찍이 소년시절 신에 대한 신앙이라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 내려졌을 때 그야말로 마음속으로부터 기쁨을 맛보았다. 지금도 또한 그런 기쁨에 취했다. 지금에야 책임의 마지막 무거운 짐이 제거된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맛보았다. 존재의 무의미함이 오히려 그에게 일종의 힘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박해만 받아온 것처럼 느끼고 있던 냉혹한 운명과 지금이야말로 대등한 입장에 맞선 것 같은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한번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결정된 바에는 세계는 그 가시가 뽑힌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그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은 이미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실패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성공 또한 무의미했다. 그 자신은 극히 짧은 순간에 지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단치 않은 인간의 군상 속에 파묻혀 사는 가장 하찮은 하나의 미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혼돈 속에서 일체의 허무의 비밀을 파헤쳐낸 점에 있어서는 전능자라고 해도 좋았다. 그는 희열과 만족의 긴 한숨을 쉬었다. 벌떡 일어나서 노래라도 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러한 행복감을 맛본 적은 없었다. 오 인생이여 그대의 가시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진리를 그에게 깨닫게 해준 그 상상의 용솟음은 동시에 또 하나의 사상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그 사상은 바로 친구가 그 페르시아 융단을 보내준 이유인 것처럼 옷감 짜는 직공이 정교한 무늬를 짜나갈 때의 목적이 다만 그 심미감을 만족시키는 데만 그친다면 인간 또한 그 일생을 그것과 같도록 살아서 나쁠 것도 없을 것이며 또 그와 그의 모든 행동이 전적으로 그 자신의 선택 밖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 여기서도 인간은 그 인생을 다만 한 조각의 무늬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어떤 행위를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도 없고 또한 했다고 해도 별다른 이익도 없는 것이다. 다만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했다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인간다운 어떤 선택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결국 단순한 환각인지도 모른다. 즉 현상과 공상이 교묘하게 잘 섞여서 잘 짜여진 어처구니 없는 소금치수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상관없는 일이다. 인생의 무의미 따라서 아무 말할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을 배경으로 하여 만약 이 인생이라는 광대한 날씨를 생각할 때 이른바 그것은 어디선지도 알 수 없는 생으로부터 흘러나와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는 바다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큰 강인 것이다. 그 개인적인 만족에 의해 마음에 드는 날씨를 골라잡아 어떤 무늬를 짜내는 그것이 곧 개인의 만족인 것이다. 다만 그 속에서 가장 명백하고 더욱이 가장 완전한 무늬가 단 하나 있다면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빵을 얻기 위하여 일하고 그리고 죽어간다는 그것이다. 그러나 물론 그 밖에도 좀 더 다른 무늬가 있을 수도 있다.
행복 같은 것은 문제도 아니고 성공 또한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보기에 복잡하고 미묘한 문의도 있다. 자살한 친구의 그것은 신비하지만 오히려 더 한층 비통한 아름다움을 띠고 있다. 그는 생각했다. 인생을 다른 척도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행복에 대한 소망을 저버림으로써 이른바 그의 마지막 미망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행복이라는 척도로 측정하는 인생은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인간의 인생을 좀 더 다른 척도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용기 백배로 치솟는 것 같았다. 행복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미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 것들은 그의 일생에 일어나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다만 의장도안을 복잡 정묘하게 하기 위해 끼어드는 것일 뿐이다. 순간 그는 그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우연 위에 초연히 서 있는 기분이었다. 이제는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에 의해 좌우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문의의 복잡성을 더하려는 동기밖에 안 되는 셈이다. 그리하여 인생이 종말이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비로소 문의의 완성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의 예술품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이라고는 자기 자신뿐이며 서로 죽음과 더불어 불시에 사라져버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필립은 행복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